수정도 똑같아요. 여기서 나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도에 저장해 놓은 저장량분이 어느 정도 충분하면 수정이 훨씬 더 잘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때 나무가 등치가 굵어가지고 가지가 굵은 거는 수정이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은 수정이라고 해서 결실하는 건 질소라고 해가지고 질소질이 많이 줘서 우리가 비료를 많이 주면 수정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 그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장량분이 많은 것도 있어요. 저장량분은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탄수화물은 뭐냐면 단맛을 내는 거, 당분. 우리가 쌀 먹으면 쌀이 탄수화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쌀 성분처럼 같은 탄수화물 성분들이 주로 여기서 쉽게 말해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등숙이 잘 되게 하는 것들은 수정을 높이는 데도 좋은 역할, 수정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햇빛을 이렇게 잘 맞는 가지. 이렇게 그늘진 가지에 있는 꽃순들은 수정이 잘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봤죠. 근데 이렇게 나무가 조금 잘 커도 이 햇빛 잘 받고 이렇게 적심 잘해서 튼튼한 것들은 수정이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샤인마스카트에서도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는 농가들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수정이 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량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물론 저장량분이 아닌 질소질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샤인마스카트 의외로 수정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그에 수정할 정도의 햇빛이 없는 막 우중충한 날이 계속된다든지 그러면 결실을 못 시키는 농가들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결정적인 얘기를 봤을 때 건강한 나무를 길러서 햇빛을 잘 받게 하고 봄에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꽃피는 막 이렇게 꽃피는 시기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정도까지는 작년도 저장양분을 가지고 이파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뿌리에서 나온 양분은 별로 없어요. 뿌리가 물만 올렸지 아직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역할은 안 돼. 근데 요쯤 이파리가 나온 이파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정도 크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정도 크기는 작년도에 쓴 저장양분을 가지고 포도를 만들었어요. 올해 여기서 뿌리에서 만들어진 저장양분을 쓴 게 아니라 요것까지는 작년도 저장양분을 가지고 포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나무가 잘 등숙이 된 나무는 여기까지 아주 나무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나무가 크는 시기가 이게 1년 클 거에, 그죠? 1년 이 나무가 놔두면 18 내지 20잎 정도 커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놔두면 뭐 3m 가는 농가도 있는데 포도나무 보통 이 정도까지 가면 돼요. 그죠? 근데 한 지금이 5월 말 6월 중순이면 요만큼 대부분 크죠? 그럼 그 이후에 크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그죠? 예. 자, 봐봐요. 나무가, 사람도 중고등학교 때 한꺼번에 쭉 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크잖아요. 포도나무도 내가 조금 키우고 싶으면 중고등학교 될 때까지, 이때쯤까지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만큼 쭉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안 크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 가지하고 이 가지는 이미 벌써 뭐라고 하지? 얘가 이 가지보다 더 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야. 왜 그렇죠? 이미 벌써 작년도에 다 결정해 놓은 거야. 그러면 내년도에도 얘가 얘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세력을 좋은 나무를 만들려고 생각하시면은, 세력이 좋은 나무를 만들려고 하면 발화가 잘 되게 하고 처음부터 좋은 나무, 좋은 가지는 이미 벌써 봄에 결정이 된 거야. 아니면 벌써 전년도 저장양분을 할 때 다 이미 벌써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제가 가끔씩 보다 보면 포도나무를 한 막 그 수확길에서 과일이 막 익을 때쯤 돼가지고 막 이 나무를 막 자꾸 키우려고 생각하는데, 그때쯤 키우면 늦고요. 늦는 거 말고도 나무가 등숙이 안 돼요. 자꾸 크려고만 하니까. 거봉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착색도 안 오죠. 얘도 눈으로 보이기엔 똑같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봄철에 지금 정도, 아니면은 발화해서 요까지 클 때 건강하게 키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건강하게 키운 포도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인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거로 생각하셔가지고, 어쨌든 나무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건강한 나무를 키우는 것은 착과 그리고 저기 여기 사장님 여기 사모님이 물어보시는 게 아까 보니까 적심하는 시기가 지금 보니까 좀 이렇게 지금 적심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적심을 하고 계시고 원래 적심을 지베렐린 처리하고 저기 1차 지베렐린 처리하고 한 일주일 후에 적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 좀 설명을 좀 더. 적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그냥 다 커서 여기 오면 한 번에 일률적으로 다 그때까지 온 다음에 다 해가지고 여기에 쫙 키우면 제일 이뻐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6잎 정도 나오면 또 다시 6잎 나왔었을 때 한 번 적심을 해줘서 어쨌든 이 이파리하고 이 이파리가 다 겹쳐가지고 끝까지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에 멈춰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2번에 걸쳐서 하느냐 3번에 걸쳐서 하느냐 차이일 뿐이지 아니면 한 번에 걸쳐서 하느냐일 뿐이지 어떤 거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적심을 하면 지금처럼 여기서 적심을 만약에 지금 해줬어요 하면 수정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샤인마스카스는 저기 비록 지베렐렌을 처리하는데 무슨 적심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심을 해줘야 얘가 수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정이 결실되는 시기가 만개 후 해서 한 2, 3일 정도 생각하니까 그보다 일찍도 하니까 꽃이 막 피기 전까지는 최소한 해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12잎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여기 조금 있다가 해주면 대략적으로 하면 이 꽃 피는 데 입장에서 얘한테는 제일 좋은 거예요. 10잎에서 12잎 사이 정도의 적심을 한번 해주면 그죠? 그때쯤 아니면 6잎 전후에 해줘서 어떤 처리를 해주면 집에 있는 거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육이 조금 멈춰야 하거든요. 질수가 막 그 거름이 올라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펌핑해서 올라오면 물하고 같이 올라오는 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질수잖아요. 그걸 잠시 멈추게 하는 것들도 6잎에서 한 12잎 사이에 어떤 결정을 하면 수정이 조금 높아져요. 우리가 요 시기에 또 반대로 막 이 영양제를 준다고 너무 많이 주면 수정력이 떨어져요. 캠벨도 마찬가지고 거봉도 마찬가지고 물론 장년대 저장량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서 적심 횟수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나무 모양을 만드는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내가 적심 횟수를 정하면 되고 적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파리를 두껍게 하는 효과 하나 하고 수정을 좋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가지하고 이걸 좀 두껍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효과에 따라서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굵은 가지는 조금 일찍 해주면 다른 거하고 조금 맞춰지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준다. 그 다음에 이건 여기에서 2가지에서 얘를 원래 따내고 얘를 했어도 얘 가지 굵기가 거의 이 가지만큼 굵어지기 때문에 아주 어렸었을 때 가지 눈이 많으면 한두 잎 따놓고 이걸 짜버리면 아마 여기서 자마 정도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눈이 없었을 때는 이 자마를 내년도에 작은 눈까지 있죠. 작은 눈까지를 놔뒀다가 이쪽 같이 빈 쪽이 나오면은 빈 쪽이 나오도록 하면 돼요. 세력이 막 넘쳐가지고 만약에 저까지 끝까지 안 놔두고 이만큼 놔뒀으면 요런 데 같아서 이렇게 부초가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이 한 나무가 1년에 틔울 수 있는 눈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도 내가 올해 한 나무가 강아지 얘기하면 강아지 새끼가 10마리쯤 나야지 했는데 조건이 안 돼서 한 5마리 나면은 막 나무가 커지고 그러는 것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초라게 가지고 옆에 나온 가지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정할 때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거봉 전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장초 전정을 많이 해요. 그 거봉을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샤인마스카트 이렇게 단초 아주 짧게 전정해서 한눈전지 하는 게 익숙해지면 나무 수영도 괜찮아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단초 전정하면은 나무 가지도 균일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좀 괜찮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괜찮습니다. 단초를 하면 지금도 여기 보이시다시피 여기 있는 눈보다 여기 있는 눈들이 햇빛을 더 좋고 나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 6잎, 7잎, 8잎, 9잎, 10잎 요쪽에 있는 것들이 꽃은 더 잘 많이 물고 나와요. 하지만 나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면 이 밑에 있는 작은 눈들도 다 열매를 잘 물고 나와요. 만약에 여기 있는 눈들이 열매를 잘 못 물고 나오면 다른 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한 가지에서 10송이밖에 못 물었어. 그러면 전정법을 어떻게 달리 해도 10송이에서 만약에 막 굉장히 5송이, 한두 송이 물리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꽃송이를 물고 날 양은 어느 정도 얘한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잘 보게 하고 재배 관리를 하고 제일 꽃눈을 못 물고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과다 착과를 했던 농가들이 가장 큰 이유가 많아요.
과다 착과를 하면 제가 샤인마스카 원래 수확기가 언제라고요? 언제로 10월 9월 말. 예, 그쵸?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 대부분 농가들 11월 달에도 수확하시고 10월 말에도 하시죠? 그럼 10월 말이면 온도가 야간 온도가 10도, 포도는 10도가 되면 무조건 생육이 멈춘다고 봐요. 더 이상은 무슨 일을 못해요. 그때부터는 전부 다 이 나무가 10월 말 되면 이 나무가 죽어. 자기가 죽으니까 여기 있던 아까 얘기한 광합성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여기로 보내. 가지로. 등습된 가지로 보내서 등습된 가지라는 건 가지 한번 잘라보면은 굉장히 재밌긴 한데 가위 같은 거로 요 안 말고 밖에 이렇게 녹색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원래 이 부분이 원래 저장량분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뿌리로도 가고 옛날 늙은 가지에 있는 오래된 트렁크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가는데 이쪽으로 이파리들이 저장량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열매가 달려있는 동안은 잎에서 만들어진 저장량분이 여기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10월 말에까지 수확을 다뤄놓은 사람들은 저장량분이 여기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열매가 있게서 수확을 딱 따버리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 끄트머리는 더 이상 안 가죠. 가을이 되면 나무가 더 이상 안 크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6월달쯤 6월 말 되면 여기까지 한 18매에서 20몇 매쯤 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잘 안 크잖아요. 원래는 잘 안 커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 포도는 뭐 8월 말 돼도 막 쭉쭉 잘 크던데 그러면 그런 농가는 왜 잘 크죠? 100% 질소를 막 갖다 관지에서 막 찔러 넣었어요. 질소를 막 찔러 넣으면 질소에 있는 N이 우리가 말한 대로 호르몬 조절하는 호르몬 생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뻗어나간 거지 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농사 우리 집 잘못 쪄요 이렇게 하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쯤 되면 자랑. 더군다나 10월 말쯤 되면은 이미 저장량분이 만들어진 걸 아까 얘기한 대로 10도씨 밑으로 아침 기온 나가면 이쪽으로 보내고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6월 23일이 하지죠. 하지 넘어가면 얘가 밤낮의 길이를 이해를 해요. 우리가 잘 연구적으로 보면 아침하고 저녁하고도 나뭇잎이 인지를 해요. 그래야 얘네들도 살아나가요. 그렇듯이 밤낮의 길이가 최고 길어져서 짧아지기 시작하면 얘 입장에선 아 이제 그만 커야지 해가지고 그만 크기 시작하죠. 이때쯤에서 나무가 더 이상 안 크기 시작하는 때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 착색 돌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밤낮 길이로 나무가 다 알아차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보다 꽤 똑똑한 애예요. 우선 초등학교를 안 가가지고 크는 눈만 자꾸 크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으로 봤었을 땐 생각보다 똑똑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IQ가 몇이에요? 아마 회장님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거 저기 화수 네. 이게 만약에 500g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몇 센치를 넣고 간을 그러니까 화수 정리 좀 한번. 그럴게요. 네. 저 화수정리 네. 가위 내 거를 가질까요? 아니면은 여기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 차갑다뇨? 자 볼게요. 이게 샤인마스카트인데 이게 꽃이 이렇게 길이가 길잖아요. 이거는 작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장량분에 따라서 이 꽃의 길이가 틀려져요. 그죠? 이 꽃이 이거보다 더 길은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근데 이거 길이를 결정하는 건 이 가지의 굵기가 결정해요. 주로. 그래서 이 가지가 굵기가 결정하는데 그러면 이 꽃을 좀 좋게 만들고 싶으면 사실 이걸 좀 굵게 만들면 되고 이 가지의 굵기는 옛날에 이구지가 가지가 굵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과다 착과하면 조금 이게 굵긴 하는데 굵기도 중요하지만 야무지게 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또 하나 이 꽃눈이 만들어지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6월달 말까지 만들어진다고 했죠. 거의 뭐 녹두알 많을 때까지 꽃눈이 만들어지는데 또 이 가지의 길이를 결정하는 게 언제냐면 감사비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벨 같은 거 막 송이를 좀 축을 길게 하고 싶으면 수확을 일찍 한 다음에 감사비료를 충분히 주면 그때는 이미 만들어진 꽃송이를 길게 해줘요. 그래서 감사비료를 주는 거예요.
저장량분이 아까 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입으로 가야 할 시기에 잎이 이제 얘가 지쳤잖아요. 여름 내내 더위에 지쳤는데 그런한테 감사하다고 비료를 주면 그 비료가 이 꽃을 좀 길게 해줘요.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굵기 이런 것들 결정을 짓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꽃눈의 길이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 한 개를 만들 건지 두 개를 만들 건지 포도가 세 개를 물고 나오는 포도 품종도 있고 네 개까지 물고 나오는 품종도 있고 내가 양분이 부족하면 하나도 못 물고 나오는 빈 가지도 있고 그럼 나무가 내가 생각했었을 때 내가 살 만큼 많이 다는 거예요. 거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꽃을 막 한 3,000개 뭐지 막 몇 개씩 물고 나오니까 얘를 열매를 수정을 다 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어 너무 많이 새끼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걸레 포도를 만들어서 한 포도당 달리는 게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봉도 지금 수정을 높이고 싶으면 꽃송이 수를 조금 줄이면은 확실히 수정력이 높아져요. 아니면 화수 정리를 조금 일찍 하면 확실히 수정력이 더 높아져요. 물론 제일 좋은 건 햇빛을 잘 받게 하고 온도락에서 야간 온도가 높아야 수정력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거봉에서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봉 수정 잘 되는 애는 어떻게 되죠? 해가 많고 날씨가 따뜻하네죠. 비가 주말주말 꽃 피는 시기 전후로 해서 제일 많이 안 왔던 농가, 그 다음에 작년도에 나무가 비실비실 자랐던 농가나 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순이 나온 농가들은 수정이 안 되죠. 그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가위 좀 줘보세요. 가위. 가위 여기 있는데 나이스. 그래서 꽃송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개화 2주 전부터 가능해요. 개화 2주면 지금이 1주 정도에서 열흘 남았으니까 지금 화수 정리를 해도 되고요. 꽃이 피기 바로 직전까지 화수 정리를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일찍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화수 정리를 일찍 하는 쪽이 얘 꽃 입장에서도 좀 좋고요. 근데 얘가 만개가 바로 직전쯤 되면 요만한 꽃이 더 길어져서 요만큼 더 커져요. 처음에 사람들이 만들긴 요만큼 만들라고 해요. 요게 4cm라고 해요. 그럼 여기가 4cm. 자, 요게 4cm. 요만한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일찍 할 땐 여기보다 적게 요만큼 3cm로 만들면은 꽃 필 때 기준을 했을 때 4cm가 돼요. 그럼 요 정도 되면은 우리 700에서 800g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나무에 따라서 한 800에서 900g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맨날 교육할 때 몇 g짜리 만들어라겠죠? 500g짜리. 500g짜리 만들면 요만한 과일이 돼요. 근데 3cm짜리를 만들면 아니면 2cm짜리를 만들면 요만한 거하고 과일이 2배로 되느냐? 이거는 1kg 된다고 했으면 요만한 거는 뭐라고 하지? 500g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 그래서 어쨌든 지베렐렌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이거 저기는 제거를 해줘야겠죠? 어깨수는 그리고서 지베렐렌 1차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잠깐만요. 대부분 그냥 훑지 않아요. 이렇게 훑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남겨놓고 요즘 그 농가에 보면은 나와 있대. 그래서 한 마디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2마디짜리 한 마디, 3마디 이렇게 하는데 요 정도 됐었을 때 여기 몇 cm냐면 아니에요. 이게 4cm짜리. 이게 4cm짜리. 이게 기본적으로 4cm짜리 만들면 800에서 900g까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다 요게 800g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가 어릴 때는 800g이 안 나와요. 과일 알이 작아요. 근데 나무가 4년 내지 5년 되면 요거보다 적어 300g 돼도요. 3cm 요만큼 돼도요. 과일 알이 충분히 나와요. 그건 나무의 세력에 따라서 이 크기가 꼭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세력에 따라서 이거의 크기대로 결정해요. 근데 화수 정리를 일찍 하고 작게 해야 할 필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송이를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농가에서 이게 8cm 내지 12cm 이만큼 지금 해놓을 거예요. 그죠? 다 이게 대부분 다 이만큼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1.2kg짜리 되는데 나중에 크면 조금 작게 잘라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 자를 수 있어요? 열매 달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달리냐고요. 적당히 달리지. 잘 물고 나오나 보네. 많이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송이를